자, 이 집을 구매하려면 한국에서는 기본이 억 단위로 대출을 받는다. 여러분들 이 말에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집을 구매하려면 한국에서는 기본 뭐 주택자금 대출을 억 단위로 빌려야 된다. 맞는 얘기죠. 사실 지금 20대, 30대 분들한테 보통 아마 설문조사에서 물어보면 정말 있는 솔직히 물어보면 아마 대다수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한국은 정이 떨어지는 국가다. 진짜 그럽니다. 네, 별로 희망이 없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죠. 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아마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무리 직장을 20년 가까이 다녀도 또는 그 이상 노력해도 집을 마련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또 아니면은 형편이 나아질 전혀 조짐이 없다.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당장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뭐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나아질 조짐이 없어요. 형편이 그냥 제자리 걸음입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다수가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아니 억 단위로 막 대출을 받아야 돼요. 집 마련을 하려면. 맞잖아요. 네?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이랑 같이 뭐 커플로 이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동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내 형편이 안 나아지는데 동거도 못 해요. 여러분들 동거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유독 이 집 마련이 문제예요. 이게. 기본이 억 단위로 대출을 받아요. 그럼 억 단위 대출 받으면 대출금 평생 직장 생활에서 갚을 수 있어요?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죠. 못 갚습니다. 아무리 분할 상환하고 뭔 짓을 하고 해도 평생 이래도요. 이거 못 갚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제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주변에도 지금 아파트를 입주한 게 있는데 이게 아파트 저기 그 거주하던 데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어요. 매매가 안 돼서 거의 지금 뭐 엄청나게 그냥 뭐 방치되어 있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요. 집이 안 나가요. 집이 나가야 되는데 매매가 안 돼.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는 사람 없음. 구매자가 없음.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요. 100%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정말 나아질 조짐이 없거든요. 현실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은 아예 뭐 전혀 뭐 내 집 마련을 하기는 영 쉽지가 않고. 그럼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지방에서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불가능해요. 결국은 불가능. 왜냐? 지방에는 병원이 없어요. 병원 없어요. 네, 그 다음 마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생활의 필수 요소들이라고 불리는 인프라가 사라지고 없어서
이게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거주하는 게 불가능해요. 지방에서 집 얻으면 뭐 할 건데? 아니 뭐 근처에 인프라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가져오신 게 없어. 그런데 예? 이런 데서 살라 그러면 지방 가서 살겠습니까? 안 살죠.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서울, 마치 서울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지방지역은 예,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멈춰가는 거죠. 멈춰가거나 분리되는 상황.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근데 고민을 사실 딱히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전략은 저의 개인적인 전략 그냥 밥 3끼 굶지 않고 잘 먹자. 이제 저의 목표는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삼시세끼 그냥 굶지 않고 잘 먹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의 그냥 소박한 꿈입니다. 뭐 집이고 나발이고요. 저도 포기했어요. 너무 포기한 게 많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부분에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나도 포기한 게 많아요. 이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짜로 앞길이 알 수 없는 지금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답이 없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합니다. 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 이거의 내막을 보면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 대출 받기 위해서. 네,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 당연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은행에서 대출 해줘요. 난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그럼 나중에 대출 당연히 많이 대출 받을 수 있거든. 그럼 그걸로 해가지고 뭔가 집 마련이라든지 뭔가 이런 거를 필요한 어떤 그런 자금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만약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면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안정적인 직장인이 아니면은 대출도 못 받아요. 진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대출 없이는 대한민국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걸 느끼거든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이게. 활로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빚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소상공인분들도 빚으로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짜 뭔가 복합적으로 정말 특히 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그대로 느낀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전략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그냥 삼시세끼 잘 먹자. 저는 이걸로 그냥 바꿨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뭔가 현실적으로 정말 소박하게 정말 이거만큼은 포기하지 말자라고 목표를 좀 축소해서 잡으시는 것도 사실 이제는 현명한 판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꿈을 크게 잡을수록 좋다고는 하죠. 근데 이제는 뭔가 현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냥 난 이것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작은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게 가장 당장의 가장 큰 현실적인 대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